우리 저번 시간에 화학 반응식 완성하는 거 배웠죠? 그거 잠깐 복습하고 오늘은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은 뭐였어요? 그쵸? 어떤 물질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새롭게 다른 물질들로 변하는 과정들을 정리해 놓은 식이 화학 반응식이었어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다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표시되는 것들을 어떤 약속으로 이제 화학자들끼리 이런 식으로 표시하자 해서 정리한 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학 반응식을 지금 PPT에 나와 있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되는 반응으로 우리가 프린트해서 정리를 했었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반응물은 누구랑 누구예요? 그쵸? 수소기체랑 산소기체였던 거고 반응물은 이 화살표를 기점으로 왼쪽에 쓰고 생성물은 화살표를 기점으로 오른쪽에 쓴다. 그쵸? 그 다음에 뭐 해주라 그랬어요? 그쵸? 양쪽 원소들의 개수를 맞춰주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반응하기 전에 수소 원자 수는 총 몇 개예요? 4개. 반응 끝나고 4개. 그래서 반응이 전후에 수소 개수가 변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산소 개수도 마찬가지죠. 반응하기 전에 몇 개? 2개. 반응 끝나고 2개. 그래서 이렇게 양쪽의 각 원소들의 개수가 맞아지도록 이제 앞에 있는 개수를 조정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맞춰줘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된다? 그죠? 상태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체는 G로 표시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 얘네들이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가로치고 G로 표시를 했죠. 고체는 뭐로 표시해요? 그죠? S. 그 다음에 액체는 L. 그 다음에 수용액은 AQ로 표시한다고 했어요. 다 기억나시나요? 그럼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 양적 관계를 들어가는데 이 양적 관계 여지껏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를 총 종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지껏 배웠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한 경우는 오늘 이 수업을 이해하기가 더 쉬울 거고 아직 조금 덜 이해가 된 경우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앞에 있는 수업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숙지한 후 문제를 풀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에서 양적 관계가 뭐를 뜻하는 거냐 지금 보시면 뭐에 초점을 맞출 거냐면 이 화학식 앞에 개수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소기체 앞에는 2가 써 있고 산소기체 앞에는 아무것도 안 써 있죠. 그리고 수증기 앞에는 2가 써 있죠. 이 개수가 뭘 의미했어요? 그렇죠. 반응물과 생성물의 입자 수를 의미했죠. 다시 말하면 수소기체 2개가 산소기체 몇 개를 만나서 1은 생략이죠. 산소기체 1개를 만나서 수증기 몇 개를 만든다? 2개를 만든다. 그래서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봅시다. 수소기체 2개가 몇 개의 산소기체를 만나면 한 개의 산소기체를 만나면 수증기 몇 개가 생성된다? 2개가 생성된다는 의미죠. 그러면 조금 더 개수를 늘려봅시다. 만약에 수소기체 4개가 반응을 할 거예요. 수소기체 4개가 다 반응을 하려면 산소기체를 몇 개를 만나야 될까요? 그쵸. 2개를 만나야 돼요. 왜냐면 수소기체 2개가 다 반응하려면 그것보다 양이 반으로 줄은 한 개의 산소기체만 있으면 얘가 다 반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수소기체 4개가 다 반응하려면 그거의 반인 양이 필요한 거죠. 개수가. 그러니까 4의 반, 2분의 1이 2개니까 2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수소기체 4개와 산소기체 2개가 만나면 수증기는 몇 개 만들어질까요? 그쵸. 4개 만들어지죠. 왜냐면 수소기체가 2개가 반응했을 때 수증기 몇 개가 만들었어요? 2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반응하는 수소기체와 생성되는 수증기의 양이 동일해야 된다는 소리죠. 이해되시나요? 다음으로는 몰과 한번 연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이라는 것도 얘들아 뭐예요? 입자죠, 입자. 그렇죠? 입자가 많은 수의 입자를 간단한 수로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응식의 개수비는 결국 입자의 비율이기 때문에 몰비랑도 통용이 될 수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소리냐? 만약에 여기 수소기체가 2몰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2몰이라는 건 뭐예요? 6.02 곱하기 10의 23승 곱하기 2인 거잖아. 그쵸? 12.04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수소기체 2몰이 있으면 이 수소기체 2몰이 다 반응하려면 산소기체는 몇 몰이 필요할까요? 반. 그쵸? 1몰이 필요한 거지. 그쵸? 2몰에 2분의 1이니까 1몰. 됐나요? 그러면 수소기체 2몰과 산소기체 1몰이 반응하면 수증기는 몇 몰 만들어진다? 그죠? 수소기체랑 동일한 몰수가 나와야 되죠. 개수가. 그래서 2몰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역시 몰수비도 2대 1대 2인 거예요. 이제 연관성이 조금 보이시나요?
지금 반응식 앞에서 개수비라는 게 지금 2대 1대, 다시 말하면 수소기체 2개당 산소기체 하나가 만나서 수증기 2개가 만들어진다. 2대 1대 2가 일단 실제로 반응하는 그런 물질, 반응물과 생성물의 입자비가 되고요. 2대 1대 2. 그 다음에 몰수비도 되는 거지. 왜냐면 입자와 몰은 당연한 연관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결국 몰도 입자를 세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랑 연관시킬 수 있냐면 부피비랑도 연관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입자의 개수가 늘어나면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부피도 영향을 받는데 정비례해서 받았잖아. 만약에 입자의 개수가 2배 늘어났을 때 부피도 몇 배 늘어났어요? 2배 늘어났지. 저 입자의 개수가 반으로 줄었을 때 부피도 반으로 줄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입자의 비는 결국 또 부피비랑도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만약에 수소 기체가 지금 2몰 대 1몰 대 2몰로 반응했다고 한 거잖아. 이걸 부피비로 변환시켜 가지고 써보자. 2몰의 부피, 표준 상태에서 2몰의 부피는 몇 리터였을까요? 저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1몰당 부피가 얼마였어요? 22.4리터였잖아요. 그럼 2몰이면 22.4의 2배죠. 그럼 몇 리터? 44.8리터가 반응을 한다는 소리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수소기체 44.8리터가 몇 몰의 산소기체랑 반응했어요? 1몰의 산소기체가 반응했어요. 그럼 1몰의 산소기체의 부피는 얼마예요? 22.4리터죠. 그렇죠? 표준 상태에서 가정하에. 그러면 이제 수증기가 만들어지는데 몇 몰 만들어져요? 2몰 만들어져요. 그럼 얘 부피는 얼마예요? 44.8리터죠. 결국 부피비도 2대 1대 2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옆에 지금 여러분 PPT에 보시면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우리가 했던 몰, 그렇죠? 그다음 기체 부피 0도씨 1기압 그 내용이 지금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질량도 이 앞에 있는 개수랑 연관성이 있나 없나를 보고 이제 여기서는 정리를 하면 되는데 질량이 2대 1대 2가 될까요? 모르겠으면 뭐 풀어보면 되지. 수소기체 2몰이 반응했대요. 수소기체 2몰의 질량은 얼마일까? 일단 1몰당 질량 구하면 되죠. 수소기체 1몰당 질량은 일단 분자량이 얼마예요? 2잖아요. 그치? 그럼 수소기체 1몰당 질량은 2g인데 지금 1몰이 반응한 게 아니라 2몰이 반응했으니까 몇 g? 4g인 거지. 지금 수소기체 4g이 반응을 하면 산소기체 몇 몰이랑 반응해? 1몰이랑 반응해요. 그럼 산소기체 1몰당 질량은 분자량에다 g 붙이면 되죠. 근데 얘가 지금 산소 2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32. 그럼 몇 g? 32g인 거지. 됐나요? 그럼 수증기 몇 몰이 만들어진대요? 2몰이 만들어진대요. 그 2몰의 질량은 1몰당 질량 곱하기 2 하면 되죠. 1몰당 질량은 분자량이죠. 물 분자량은 되게 많이 풀었잖아. 18인데 얘가 지금 1몰당 질량이니까 2몰을 하려면 18g 곱하기 2 하니까 몇 g? 36g. 됐나요? 그럼 비율을 봅시다. 지금 4g 대 32g인 36g이다. 이게 2대 1대 2로 통하나? 통하지 않죠. 그래서 질량비는 이 개수비로 바로 연관지어서 풀어낼 수는 없어요. 대신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를 알아둬야 되냐면 우리가 반응하기 전후에 원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 소리는 뭐냐면 반응 전후에 질량이 동일하다는 소리예요. 질량이 보존된다는 소리예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 반응물질의 총 질량과 생성물질의 총 질량은 동일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반응물질이 얘네들이잖아. 얘네들 더하면 얼마예요? 36이죠. 생성물질 36이죠. 그렇죠?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반응하기 전과 후에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왜? 원자가 사라지거나 더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그럼 프린트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반응식은 메테인이 지금 산소기체랑 연소 반응을 일으켜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들어지는 거네. 그쵸? 화학 반응식이. 그쵸? 그래서 메테인 앞에는 1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 개수가. 그쵸? 산소 앞에는 2.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앞에는 1 생략. 그 다음에 수증기 앞에는 2. 그러니까 1대 2대 1대 2죠. 그쵸? 그럼 분자수, 갭수부터 한번 비를 봅시다. 메테인 한 개가 반응을 다 하려면은 산소기체 몇 개가 필요해요? 그죠? 1대 2니까 2배만큼 필요하니까 2개가 필요하고 그럼 메테인 한 개당 산소기체 2개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몇 개 만들어진다? 1개 만들어진다. 그리고 수증기 몇 개 만들어진다? 2개 만들어진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반응식 앞에 있는 개수비가
결국은 분자수비랑은 동일해요. 그쵸? 1대 2대 1대 2. 그쵸? 그래서 한 개 대 두 개, 한 개 대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죠. 몰수비도 또 동일하다고 했죠? 메테인 1몰이 다 반응하려면 몇 몰이 필요해요? 그쵸? 산소기체 2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메테인 1몰과 산소기체 2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1몰이 형성되고 수증기 몇 몰이 생성된다? 2몰이 형성이 된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질량. 질량은 우리가 이제 바로 통용할 수 없으니까 밑에 있는 기체 부피부터 해봅시다. 기체 부피. 만약에 메테인이 22.4리터가 반응을 했대요. 이거 몇 몰 반응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1몰이 다 반응을 하려면 산소기체 몇 몰이 필요해요? 2배만큼 2몰. 그럼 몇 리터? 22.4에 2배, 44.8리터. 됐나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는 몇 리터? 몇 몰이에요, 일단? 1몰 생성되니까 리터는 22.4리터. 또 생성되는 수증기는 몇 몰? 2몰이니까 몇 리터? 44.8리터. 그래서 부피비도 1대 2대 1대 2다. 됐나요? 그럼 이제 질량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구하냐? 하나씩 구해봐야 되겠죠? 근데 앞에 있는 개수비랑 바로 연관시킬 수는 없죠. 일단 메테인이 16g이 반응했대요. 16g이 메테인 몇 몰인지를 일단 몰수비로 변환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질량이 나왔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반응식에서 개수비랑 연관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입자로 바꿔가지고 환산해서 이제 얘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메테인 16g이 몇 몰일까요? 메테인 분자량부터 구해봅시다. CH4는 탄소 하나에 수소 4개잖아요. 그럼 이게 몇이에요? 16이에요. 그래서 메테인 16g이라는 건 메테인 결국 1몰이 다 반응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메테인 1몰이 다 반응하면 산소기체 몇 몰이 나와요? 2몰이 나오지. 산소기체 2몰의 질량은 어떻게 구해? 얘 분자량이 뭐예요? 16 더하기 16이니까 32. 1몰당 32g. 그럼 우리는 2몰이 필요하니까 몇 그램? 64g. 따라오고 있어요? 그쵸? 그럼 메테인 1몰당 산소기체 2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몇 몰 만들어져요? 1몰 만들어지죠? 이산화탄소 분자량에다 그램 붙이면 되는데 분자량 얼마 했니? 너 되게 많이 했는데? 그쵸? 12 더하기 그 다음 16 곱하기 2 하면 얼마 나와요? 44 나와요. 그래서 44g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마지막으로 수증기는 몇 몰이 만들어지겠어요? 2몰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몇 g이에요? 산소 하나에 수소 2개죠. 그쵸? 그럼 몇? 18이 물의 분자량이었고 지금 2몰이 필요한 거니까 1몰당 18g이니까 2몰은 몇 g? 36g. 됐나요? 그래서 역시 이 질량이 1대 2대 1대 2는 성립하지는 않는다. 대신 뭐는 성립하여요? 질량 보존의 법칙. 그래서 여기 16 더하기 64 하면 얼마가 나오니? 80g 나오나요? 그쵸? 반응 전에 80g이었고 반응 후에 44 더하기 36 해도 80g이죠. 그쵸? 그래서 반응 전후의 질량은 보존된다. 정리되시죠?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의 개수비는 아까 얘기했죠. 뭐랑 같아요? 그렇죠. 몰수비. 다음 기체의 경우에는 무슨 비? 그렇죠. 부피비랑 같아요. 근데 질량비랑은 다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제 교과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메탄올이 공기 중에서 연소를 하면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성된대요. 1몰의 메탄올이 완전 연소될 때 생성되는 물의 몰수를 구해보라는 게 첫 번째 식이네요. 그럼 한번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먼저 뭐를 해야 돼요? 화학 반응식을 적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반응물, 생성물을 구분을 하고 이제 그것을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메탄올 1몰이 완전 연소를 하면 물이 몇 몰 생성되냐를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일단 반응물이 뭐랑 뭘까요? 일단 메탄올이 반응물이겠죠. 그럼 메탄올 화학식을 씁시다. CH3OH. 그 다음에 또 반응물 뭐일까? 연소가 뭐니 얘들아? 연소. 연소는 누구랑 반응하는 거? 그쵸. 산소랑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산소는 O2죠. 그래서 공기 중에 O로 있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게 반응물이고 반응물 끝났으니까 화살표로 이제 구분해주고 생성물은 누구예요? 이산화탄소랑 물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CO2, 그 다음에 H2O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요? 그치, 개수비 맞춰줘야죠. 개수비. 그럼 이제 개수비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 반응하기 전에 한 개, 반응 끝나고 한 개 괜찮네. 그다음에 수소 반응하기 전에 몇 개? 4개죠. 그럼 여기 일단 2를 써주면 4개를 만들어주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반응하기 전에 한 개, 여기는 2개네. 총 3개죠? 근데 여기는 몇 개예요? 여기 2개,
여기 2개, 총 4개네. 그래서 왼쪽을 4개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쪽에 4개고 이쪽에 3개니까 오른쪽이 더 4개로 숫자가 많으니까 왼쪽에 3개를 4개로 만들어주려면 앞에 얘를 2개 하면 이제 4개가 되겠지. 됐나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앞에 2를 써줌으로 인해서 산소의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수소의 숫자도 늘어났고 탄소의 숫자도 늘어났어요. 그쵸? 그러니까 또 다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응하기 전에 탄소는 몇 개? 2개. 반응 끝나고 하나니까 이제 여기다가 또 2개를 써줘야 되는 거지. 됐나요? 그럼 반응하기 전에 수소는 몇 개요? 수소는 4 곱하기 2잖아. 그럼 총 8개의 수소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도 이제 8개로 만들어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산소 개수 보자. 반응하기 전에 여기 지금 2개고요. 여기 2개에서 4개인데 또 오른쪽 생성물을 이제 다른 개수로 바꾸다 보니까 산소 개수가 또 변했죠. 여기 몇 개? 4개. 여기도 4개. 이번엔 또 8개야. 여긴 4개밖에 안 되는데 그럼 8개로 맞춰주려면 여기에 3 붙이면 될까요? 왜냐면 3 곱하기 2 하면 여기가 몇 개? 6개잖아. 그러니까 여기 2개, 여기 6개, 그러면 여기 8개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정리를 하면 메탄올 2개당, 그쵸? 산소 3개가 만나서 일단 이산화탄소 2개와 물 4개를 만든다로 정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 화학 반응식은 만들었으니까 이제 물이 몇 몰 만들어지냐 생성되냐를 구하면 되죠. 메탄올 몇 몰이 반응할 때 1몰이 반응할 때 물이 몇 몰 만들어지냐예요. 그럼 이제 물과 그 다음에 메탄올의 상관관계를 보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물과 메탄올의 상관관계 몇 대 몇이에요? 보시면 메탄올 2개당 물 4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1대 2죠. 그렇죠? 그래서 반응한 메탄올보다 2배만큼의 물이 생성되는 거지. 그럼 메탄올은 1몰 반응하면은 물은 몇 몰 생성될까요? 그렇죠. 2몰 생성되죠. 2배만큼. 그래서 답이 어떻게 돼요? 2몰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 문제를 읽어봅시다. 다음 반응에서 포도당이 18g이 있대요. 이 18g이 모두 반응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질량과 이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각각 구해보래요. 그래도 감사하게 여기 지금 반응식이 다 구해져 있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반응식을 토대로 포도당 18g이 반응할 때 필요한 산소의 질량과 이산화탄소의 질량을 구해보면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다 구해진 값들이 질량으로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화학 반응식이 나오면 다 입자수로 바꿔줘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질량이 나오는 경우는. 이해하시죠? 그럼 일단 먼저 포도당 18g이 반응했대. 그럼 도대체 포도당 18g은 포도당 몇 몰이 반응한 걸까? 이거부터 구해야 되는 거예요. 몰수로 변화시키라는 거지. 그럼 포도당 분자량을 먼저 구해봅시다. 얜 탄소 6개와 수소 12개, 그 다음에 산소 6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다 이제 얘네들의 분자량을 더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12 곱하기 6, 1 곱하기 12, 그 다음에 16 곱하기 6 하면 얼마 나올까? 네, 나중에 천천히 계산해 보면 180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포도당의 1몰당 질량은 몇 그램? 180g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180g이 여기에 주어진 게 아니라 몇 g이 주어졌어요? 18g이 주어졌죠? 그럼 포도당 몇 몰일까? 그치, 0.1몰인 거지. 이해되나요? 그럼 결국 이 문제를 다시 바꿔보면 포도당이 0.1몰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럼 포도당 0.1몰이 반응했을 때 필요한 산소의 기체 질량과 그죠? 이산화탄소 기체 질량을 구하라는 건데 이 질량으로 바로 환산할 수 없으니까 일단 몰수부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포도당이 0.1몰 반응하려면 산소 기체 몇 몰이 필요할까요? 지금 포도당이 1이고 얘가 6이잖아요. 몇 대 몇이에요? 1대 6이지. 6배. 그럼 0.1의 6배는 몇 몰? 0.6몰이 필요한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포도당 0.1몰과 산소기체 0.6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몇 몰 만들어진다? 얘도 역시 1대 6이잖아요. 그치? 6배. 그럼 0.6몰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수증기도 동일하게 1대 6이잖아. 6배. 0.6몰. 그쵸? 그래서 1대 6대 6대 6이 이제 몰수비에서도 통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포도당 0.1몰이 반응을 하면 산소기체 0.6몰이 반응하면서 이산화탄소 0.6몰이 생성되고 수증기도 0.6몰, 물이 0.6몰 생성되는 거죠. 그럼 이제 몰을 알았으니까 문제에서는 이제 몰이 아니라 질량으로 변환시켜가지고 답을 구해주길 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변환시켜야지. 그럼 지금 산소 0.6몰, 산소기체 0.6몰의 질량이 몇 g이냐를 알아야 되죠. 그럼 산소기체 1몰당 질량부터 구하면 되죠. 산소기체 1몰당 질량은 분자량이잖아요. 그죠? 그럼 16 더하기 16은
32. 그래서 1몰당 질량은 몇 그램? 32g이에요. 그죠? 그럼 0.6몽당 질량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구해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네, 계산하시면 19.2g이 나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는 누구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0.6몰의 질량을 구하면 되죠. 그럼 이산화탄소는 1몰당 질량이 몇 그램? 분자량이 44였으니까 44g. 그럼 0.6몰당 질량은 몇 그램? 그래서 구해보시면 26.4g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제 정리가 되시나요? 그래서 질량이 나온 경우 그리고 그게 반응식에 대입해야 될 경우는 다 몰수비로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나트륨 조각을 물에 넣으면 다음과 같이 수소기체가 발생을 한대요. 0도씨 일기압 표준 상태에서 수소기체가 4.48L가 발생을 했을 때 반응한 나트륨의 질량을 구하래요. 그죠? 이제 부피랑 질량이 또 주어졌네. 그럼 다 그냥 몰로 변환시키면 가장 쉬워요. 어쨌건 반응한 수소의 부피가 4.48L래요. 표준 상태에서. 그럼 얘를 이제 몰수비로 변환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4.48L가 도대체 몇 몰이냐. 우리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1몰당 표준 상태에서 몇 리터? 22.4L였잖아요. 그쵸? 몇 몰인지는 모르겠으나 4.48L래요. 몇 몰일까요? 그쵸, 0.2몰이죠. 그쵸? 그냥 2몰이면 44.8L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10분의 1로 줄었잖아. 그러니까 0.2몰. 결국은 수소기체가 4.48L가 생성됐다는 거는 수소기체 0.2몰이 생성됐다는 의미예요. 됐나요? 그럼 이제 반응한 나트륨의 그쵸, 뭘 구해달래요? 질량을 구해달래요. 일단 반응한 나트륨의 몰수를 구한 다음에 얘를 질량으로 변환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수소기체가 0.2몰이 나오려면은 나트륨은 몇 몰이 필요했을까? 얘네들 앞에 개수비를 확인하면 몇 대예요? 2대 1이잖아. 그쵸? 수소기체보다 2배만큼의 나트륨이 필요해요. 그럼 수소기체가 0.2몰 있으니까 얘 2배만큼이려면 몇 몰? 그치? 0.4몰이 나트륨 0.4몰이 반응을 한 거지. 됐나요? 그럼 나트륨 0.4몰의 질량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나트륨 1몰당 질량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나트륨의 원자량 값. 그쵸? 여기다 그램 붙이면 돼요. 근데 나트륨 원자량이 얼마였냐면 23이었어요. 23. 23g. 그쵸? 근데 우리는 0.4몰의 질량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9.2g이 나옵니다. 됐나요? 이래서 이제 교과서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서의 양적 관계가 이제 문제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질량을 나오건 부피가 나오건 간에 다 몰수비로 변환시켜서 환산해서 차근차근 풀어주시면 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풀어보도록 화이팅 합시다.